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사과.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과를 드시고 계신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부터 시작해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10배로 높아지는 음식들, 그리고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과가 왜 이렇게 좋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50대가 넘어가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병들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0년 동안 8만 명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0%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혈압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두 번째,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과가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핀란드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사과를 매일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률이 28% 낮았습니다. 세 번째, 치매를 예방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게 치매 아닙니까?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 사과 추출물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만 먹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까지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독일에서 연구한 결과 사과를 매일 먹은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40%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폐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이건 흡연하셨던 분들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폐가 안 좋으신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2,000명을 연구했는데 일주일에 사과 5개 이상 먹은 사람들은 폐 기능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과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과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조합은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의 펙틴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5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데 이 조합을 3개월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조합은 사과와 양파입니다. 양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조합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과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혈전, 그러니까 피가 굳어서 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막아줍니다. 어떻게 먹느냐? 사과를 깍둑 썰기하고 양파도 잘게 썰어서 샐러드로 만드세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사과와 요구르트입니다. 이건 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속 나쁜 균은 줄어들고 좋은 균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 이 조합을 매일 먹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3배 높아졌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사과와 계피입니다. 이건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사과를 깍둑 썰기해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세요. 사과와 계피가 만나면 혈당 조절 능력이 10배 높아집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계피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식후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사과와 녹차입니다. 이건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사과를 먹고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드세요. 사과의 케르세틴과 녹차의 카테킨이 만나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엄청납니다. 한국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30%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드시면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드셔도 건강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은 사과와 새우, 게 같은 갑각류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과와 새우를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에 들어있는 탄닌산이라는 성분과 새우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해산물 드시고 나서 최소한 2시간은 지난 후에 사과를 드세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사과와 우유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게 됩니다. 사과의 과일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위 속에서 엉겨서 소화가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 먹고 바로 우유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최악입니다. 사과를 드셨으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우유를 드세요.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사과와 고구마입니다. 이건 의외죠. 고구마도 건강에 좋고 사과도 좋은데 왜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둘 다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함께 먹으면 장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게 됩니다. 배가 빵빵해지고 방귀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복통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셨으면 고구마는 다음 식사 때 드세요. 네 번째 최악의 조합은 사과와 약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약 드실 때 사과를 함께 드시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과 속의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은 물과 함께 드시고 사과는 최소한 2시간 후에 드세요. 다섯 번째 최악의 조합은 사과와 인삼입니다. 인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인삼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인삼의 효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사과의 탄닌 성분이 인삼의 유효 성분을 파괴해버립니다. 비싼 인삼 드시면서 사과 함께 드시면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인삼 드셨으면 최소한 4시간 후에 사과를 드세요. 여섯 번째 최악의 조합은 사과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도 기관지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 사과와는 상극입니다. 사과의 산 성분이 도라지의 효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해서 도라지차 드시는 분들, 사과는 따로 드세요. 일곱 번째 최악의 조합은 공복에 사과만 먹기입니다. 이건 조합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사과만 드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과의 과일산이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거면 물 한 잔 먼저 마시시고 아니면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건강이 확실히 좋아지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사과는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70%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물론 농약 걱정되시죠? 베이킹소다 물에 5분만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과도 과일이라 당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식사하자마자 바로 먹으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밥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 있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침에 먹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저녁에 먹는다고 독은 아닙니다. 다만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후 6시 전에 드세요. 다섯 번째, 갈변된 부분은 먹어도 됩니다. 사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많은 분들이 버리시는데 먹어도 됩니다. 갈변은 산화 현상일 뿐 독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색깔이 보기 안 좋으면 레몬즙을 살짝 뿌리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효과가 10배 높아지는 조합들,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까지. 이 내용들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좋아지실 겁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꼭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께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